안녕하세요. 추석하는 남자 진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상의 탈의하고 녹화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운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추석실에 관한 얘기예요. 이제 추석실에 관한 얘기를 이제 시청자분께서 물어보셔가지고 오늘 추석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보통 추석 환자가 추석실을 고를 때 고르는 것보다는 처음에 투석실을 한 곳으로 정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곳을 계속 다녀야 돼요. 이제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선착순으로 가서 먼저 꽂아주시는 병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니는 병원은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에 열어서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면 이제 다 같이 꽂게 되거든요. 이제 뭐 첫 번째 순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투석실이 어느 투석실이 좋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가까운 데가 최고예요. 네, 왜냐면 투석 끝나고 이 보통 투석 환자들이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저는 뭐 그나마 좀 많이 좀 양호한 편인데, 뭐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다른 지병 있으시거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추석 끝나고 엄청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추석 끝나고 제가 봤을 때는 투석실에 가장 좋은 건 집이 가까운 데예요. 근데 이제 투석실마다 또 등급이 있거든요. 투석실마다 등급이 있는데 뭐 1등급부터 한 3등급, 4등급까지 있는 거로 전 알고 있어요. 근데 등급이 높으면 좋은 게 뭐 위생이나 뭐 간호사들의 그 환자에 대한 태도나 아니면 뭐 환자 수치에 대한 그런 게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병원은 제가 뭐 골라서 1등급으로 간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추석을 한 병원에서 이제 좀 있으면 한 12년, 14년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1등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아주 좋은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제 혈액 투석 환자들이 투석실을 고를 때 여쭤보는 게 뭐 환자의 뭐 친절도, 뭐 기계가 좋은가요? 아니면 뭐 바늘을 안 아프게 잘 꽂는 뭐 다는지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요. 솔직히 이게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가 이제 투석실을 고를 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투석 이제 위치랑 시간대밖에 없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기계는 제가 봤을 때 요새는 그 기계는 원래 다 임대기 때문에 요새는 다 거의 최신식 기계를 써요. 그래갖고 기계는 뭐 기계가 꼬랐다고 뭐 기계가 후졌다고 뭐 혈액 투석 효율이 뭐 낮게 나오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계를 계속 뭐 기계가 신형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는 뭐 별로 따질 그런 이유가 못 되고, 또 뭐 근데 위생은 좀 중요할 수가 있죠. 근데 위생은 제가 봤을 때 투석실은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 니들링 바늘을 꽂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위성은 제가 봤을 땐 등급이 낮아도 어느 정도 좀 깨끗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좀 중요하게 물어보시는 게 간호사의 친절도랑 이게 니들링 할 때 이 실력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저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기가 맞아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한테 백날 물어봐요. 이게 이 니들링이라는 건요, 간호사의 실력도 있지만 자기 혈관이 얼마나 잘 자랐고 혈관이 얼마나 좀 튼튼하냐 이거에 그거예요. 왜냐면 간호사가 내 혈관 못 찔렀다고 다른 사람 혈관 못 찌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 혈관에 잘 찔러도 다른 사람 혈관이 못 찌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내 혈관이 약하고 잘 안 컸어 봐. 그러면 이게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간호사 잘못이라고 덮어 씌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호사의 친절도나 이 니들링의 실력, 이 바늘 꽂는 실력은 자기가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하고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집에 가까운 데, 무조건 가까운 데를 추천해요. 가까운 데를 추천하고 거길 다녀보시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꼭 자기가 옮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석실을 다니다가 어떤 일이 생기거나 좀 뭐 다른 지역에 가는 일이 생기면 그 전에 그 지역의 투석실을 알아보셔서 미리 예약이나 얘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다니는 병원하고 그쪽 병원에. 그래 이제 그게 합의가 되고. 근데 또 요새 문제가 뭐냐면 외부 환자를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투석 환자가.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데 가거나 막 이러면 좀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카페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아무리 일이라 그래도 투석날 꼭 가셔야 됩니까? 차라리 투석을 받고 가시던가, 아니 갔다 오셔서 시간만 바꾸셔서 오후에 바꾸시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저 환자로서 내가 투석 병원을 고른다고 치면 저는 일단은 말씀드린 거리,
근데 이제 또 뭐 시설이나 뭐 간호사들의 실력, 뭐 친절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한테 분친, 내가 싸가지 없게 해서 나한테 분친전을 할 수도 있고, 내 혈관이 안 좋아서 나한테 이거 니들링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내가 어느 거리에 있는 어느 시간에 투석실을 다니냐, 이거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고. 근데 요새는 이 시간도 애매해요. 왜냐면 보통 투석 환자들이 오전에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투석이 오전, 오후, 저녁이 있어요. 근데 이걸 오전에 끝나면, 오전에 이제 보통 끝나는 시간이 잠깐만요, 끝나는 시간이 11시에서 12시면 투석이 끝나요. 그러면은 집에서 한 두세 시간이나 세네 시간 쉬고 한 4시나 5시부터는 오후에 활동이 가능해요. 오후에 일도 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또 저녁에 투석을 하면 오전에 일을 하고 저녁에 투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오후에 투석을 해버리면 좀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 오후 투석이 거의 한 12시부터 1시에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투석을 시작하면 4시나 5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 왜냐면 투석을 끝나고 뭐 컨디션이 좋으면 4시나 5시부터 뭐 자기가 바로 일하면 되는데, 그렇게 막 컨디션이 좋은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드물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오후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오후에 투석을 하면 그 날을 그냥 투석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어. 그 날이 그냥 투석하고 그냥 끝이야. 왜냐면 자기가 쉬는 그건 구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애매해요, 이 오후에는. 그래서 오전이나 오후를 오전이나 아예 저녁을 추천드리고, 오후는 제가 또 오후를 해봤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오후는 정말 안 좋더라고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일하기도 좀 애매하고 알바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투석실 갔다가 집에 와서 좀 쉬고 나면 저녁이야. 그럼 또 자야 돼. 근데 잠이 안 와. 그럼 또 불면증이 또 생기고, 뭐 이런 나쁜 점이. 근데 이건 좀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니까 뭐 그렇게만 봐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투석실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렸는데요. 팩트는 그거예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좋고, 이 간호사의 친절도나 이 니드링 실력은 내가 맞아봐야지 안다. 그리고 뭐 이 기계나 이 신식 기계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차이 없어요. 근데 이제 투석막을 뭘로 쓰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새는 다 비슷합니다. 왜? 임대기계이기 때문에 다 신형이에요, 대부분. 근데 뭐 좋은 기계로 했다고 요독이 좀 빨리 빠지거나 뭐 잘 빠진다, 이런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투석실을 고르실 거면은 투석하기 전에 미리 집 근처에 투석실을 알아봐라. 이게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투석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항상 제가 이거 몇 년째 이 바늘을 찔리고 있잖아요. 근데 찔릴 때마다 저도 약간 조마조마해요. 근데 이거는 혈액 투석 환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자기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거예요. 당연히 저도 잘 찌르는 간호사가 맨날 잘 찌르는 간호사가 맨날 해줬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개인 욕심입니다. 당연히 거기 병원에 있는 사람들 다 마음 똑같죠. 근데 자기만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저한테 실수 많이 하는 간호사한테는 제가 다른 분한테 이런 얘기는 해보긴 했는데, 여튼 뭐 오늘은 뭐 투석실에서 이런 투석실에 관해서 뭐 가장 뭐 좋은 선택은 어디일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역시 마지막에도 제가 가장 뭐 투석실을 가장 고른다면 뭐 간호사 친절도나 신식기계 이런 거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게 가장 최고다. 혈액 투석은 집에서 가까운 게 가장 최고다. 네, 오늘의 팩트는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얘기해 봤고요. 나와서 좀 운동도 좀 하시고 밥도 좀 많이 드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꼭 좀 슬기로운 투석 생활 하시고, 투석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힘냅시다. 근데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다. 내가 힘내라고 해서 힘이 나겠냐? 빨리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파이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궁금한 거. 파이팅!